네, 반갑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급등한 종목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원전선, 시노펙스 이 두 종목이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키스트와 삼양식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한국전력과 HMM. 한국전력만 떨어졌는데 이것도 아침에는 좋았었는데 그죠? 자, 요것만 좀 떨어진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상승한 종목들이네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죠. 대원전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요즘에 미쳤다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잘 가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전선 관련주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서 전력 관련주들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도 많은데 이제 가격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오게 되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일단 뭐 대원전선 요거 제외하고도 뭐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가온전선,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뭐 LS 뭐 이런 관련 종목군들, 그 다음에 구리 가공업을 하는 풍산 뭐 이런 것들 강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영원하진 않겠죠. 또 영원하진 않고 또 주가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어떤 부담감 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 랠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꺾을 만한 포인트가 아직 없다는 얘기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팔아먹을 만한 이유가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부담을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RSI 지표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과매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매수가 들어가면 조정이 곧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과매수 들어가고 나서 조정이 한번 들어왔는데 이 조정 국면이 그냥 21선 지지받고 바로 또 튀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시 과매수입니다. 이 과매수 국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당장은 조정이 아니더라도요. 조만간 조정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과연 21선을 받아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죠. 예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전에 이격도가 있었죠. 이번에도 61선과 이격도, 그 다음에 이번엔 더 많이 벌어졌어요. 이격도는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매도 압박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조정이 나올 때가 주식을 좀 팔고 튀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야 튀어 톡겨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이격이 단기에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살살 올라가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추에 타면서 올라가면 되는데 밑에 걸 놔두고 그냥 지 혼자 튀어버린 이런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들어올 때는 이 이격 벌어진 것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할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선 지지를 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21선 지지를 못 받는다면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뭐 전략을 굳이 구축하실 필요 없고요. 단기 급등 패턴을 보시는 분들은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 포지션에서는 매도 포인트, 왜냐면 21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1선까지 보시는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을 감안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21선까지 들어왔을 때 5일선이 바로 돌아서지 않고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파시면 됩니다. 자, 돌아서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바로 반등한다. 그러면은 그냥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어차피 매수 포인트는 나올 수가 없어요. 매수는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는데, 자, 첫 번째 급등 패턴을 보신 분들은 5일선 이탈할 때 매도한다. 두 번째는 조정을 감안하고 21선까지 들어오는 거 감안하고 지켜보시되, 대신에 5일과 21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홀딩, 대신에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매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거의 깔끔한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입장에서는 일단 호재가 많이 있고 언제 내릴지 몰라요. 일단 과매수 국면 들어가 있어서 부담은 있지만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선에 대한 여부만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깔끔한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시노펙스 넘어가 볼게요. 시노펙스는 원래 그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되죠. 이 종목은 이제 예전에 제가 특강할 때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원래 FPCB, 네, 그다음에 필터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바일,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 뭐랄까 전장용 대형, 네, 그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필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그런 패턴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FPCB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다. 그래서 지난번 특강할 때 지지난번인가요? 여기 밑바닥에서 움직일 때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이 신장과 관련된 신사업 진출한 부분들이 완전 성공리에 진행이 됐어요. 지금 과제죠. 정부 국제과제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혈액 투석기에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지난 3월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 부분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요게 이제 신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 혈액 투석 환자가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13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요런 거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런 그 신장병의 발생률이 세계 3위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 혈액 투석 제품 자체가 지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허가를 따냈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시장에 진입이 되었다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FPCB 사업도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죠.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다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까지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나 올라가면서 부담감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매수 초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부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지라인대 자체는요 9,000원에서 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19%나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일단은 나올 거로 예상되거든요.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그럼 한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게 될 텐데 아래쪽 지지가 20%나 떨어지는 시점이라면 너무 좀 빡셀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 보시는 것은 최종 지지 라인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가까운 지지 라인 때는 직전 고점대 매물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000원 정도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11,100원 네, 11,000원 요 정도 라인대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이제 이 정도는 또 금방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대응할 때 어려움이 좀 따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확실하게 한번 보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1,000원 정도까지로 해서 진행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별 상관없어요. 근데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9,000원 정도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때는 11,000원 이탈하면 저는 차익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차후에 생각할 일이고요. 지금 라인대에서는 이제 그냥 올라가면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과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과매수가 더 커지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누워가면서 11,000원대 이상 11,500원 뭐 이런 라인대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옆으로 누워주고 저기 RSI 지표를 끌어내리는 그런 이 투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흥분도를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홀딩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뭐 전망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예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수익률이 뭐 100% 넘어가셨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공짜 종목 그죠? 원금만 빼놓으시면 공짜 종목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만 빼놓으시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횡보 이후에 다시 나가는 패턴들은 늘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적은 따라가시는 것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리스트 볼게요. 매각
관련한 이야기죠. 이제 SM 쪽에서 이제 그 SM CNC하고 키이스트 매각한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네, 예전에 뭐 그 하이브 저거 들어갈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잠잠하다가 또 다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매각 주관사까지 다 선정하는 거 보니까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한 요청서를 주요 회계법인에 발송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MCNC와 키스트가 매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M&A라든지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지금에 있었던 상황을 이제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다시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주 뭔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근데 물론 이제 매각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이런 할인, 통닭회사 이런 데 나와가지고 또 내가 살게 하하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런 거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M&A에 대한 재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조금 애매한데요. 물려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매물이 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괌에서 들어갔잖아요. 약간 포지션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꼬리도 달려있고요. 주가가 더 내릴 수도 있는 상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월요일날 조금 하락하게 되면 6,500원 위쪽에서만 진행되면 되는데 6,5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다시 아래쪽에서 횡보를 더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역배열의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좁히는 작업 먼저 하셔야 됩니다. 301선, 201선, 120선 다 위쪽에서 우하향 되고 있고요. 지금 단기 이평선만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양봉 하나 쭉 치고 올라간 상황인데 매각 이슈가 아니라 더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조금은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라인대에서는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매물대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하락 패턴이 나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6,500원 라인대 지지라인 보시고요. 이 위쪽에서 놀고 있으면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사실은 뭐 크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상승에 너무 무게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매각 이슈 나온 거 보고 그냥 매수해야 되겠다 막 달려들었다가는 또 콱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관망 지켜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 매수 포인트는 아직 안 나와요. 매수 포인트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계속 이 하향 추선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매수 포인트는 한참 뒤에 나올 거고요. 뭐 급등을 해버리면 좋겠지만 그걸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소한 6,500원대 이상에서 가격대를 형성해주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날 한 대 맞고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심하면서 지지선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고 지켜보시고요. 매수는 아직 잡으시면 안 됩니다. 라인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볼게요. 요즘에 뭐 불닭 라면인가 뭐 그거 매운 라면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그냥 해외에서 인기가 아주 난리가 아니랍니다.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야, 요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게 됩니다. 주가가 빵빵 튀어 올랐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농심의 시가총액을 제쳤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지금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이 2조 4,500억이죠. 근데 농심은 어떻게 돼요? 농심은 2조 4,480억. 야, 비슷한데? 근데 지금 주가는 농심이 훨씬 더 나은데, 그래요. 삼양식품은 지금 조금 올라간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약간 또 고평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신용도 조금 높아졌죠? 2.26. 그 다음에, PBR은 4배까지 치솟았고요. 퍼는 19배. 자, 식품주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 상황에서는 식품주들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참고해 봤을 때요, 조금 과한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한번 올랐죠. 원래 10만원대 초반이었는데 한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만원대에서 한번 더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 연결된다기보다도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보시면 21선 간의 간격이 좀 좁아지고 있죠. 여기서 살짝 지난 4월 말부터 살짝 쉬었기 때문에 이 격이 좀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5일선 기준의 포인트는 나오지 않고요, 21선 포지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이런 거는 일단 생각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규 접근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일과 21선 데드크로시 나올 때 매도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아래쪽 이격이 벌어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무조건 압박감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21선 지지를 받고 가되 21선의 지지가 유지가 된다면 상관이 없고요. 데드크로스 나오면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종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대원전선 이런 것들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간 종목군들은 항상 내가 어디다가 비빌 것인가,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형식품은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지금 홀딩이에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과매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한번 나올 텐데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제법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약간 과열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매도 압박감이 조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데드가 나온다든지 하락 패턴 넘어가게 되면 하락세로 좀 더 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서 대응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 보도록 합니다. 한국전력은 뭐 실적이 뭐 흑자 나왔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이씨 막 그래서 좀 불만이죠. 저도 이 종목 밑에서 사가지고 지난번에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 내서 팔고 다시 밑에서 또 샀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10몇 프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10% 넘게 변동이었죠. 이게 플러스 4.8%에서 마이너스 5.5로 끝났으니까 거의 10% 정도 까인 거잖아요. 물론 수익이기는 합니다. 수익이긴 한데 심히 기분이 나쁜 그런 수익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은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증권사 컨센서스, 즉 증권사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증권사 예상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로 박히는 거잖아요. 실적이 그래서 유지가 됐냐,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3분기 연속 흑자고요.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7.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자체에 그런 어떤 쌓이는 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니네들 흑자고 돈 좀 벌었는데 배당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 지금 PBR 형편없잖아요. 0.3배입니다. 0.3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추세 전환 포인트도 있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만원 라인대 지지선 계속 보고 있어요. 자, 2만원 시점이 온다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도 떨어졌다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아마 지지점에서 받아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지난해 3분기에는 이제 2조 원대였는데 4분기 되면서 또는 이번 1분기 되면서 이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매도 압박이 크게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많이 판 건 아니고요. 적당히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 라인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포지션이 잘 움직여진다라면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될 겁니다. 2만원 라인대 지지선 잘 보시고요. 거기까지 들어와 준다라면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고 나서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시면 또다시 상승 흐름에 기본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셔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매수 포인트는 2만원 정도 라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MM 보도록 합니다. 중동 상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해운주, 조선주 뭐 움직임들 나오는데 특히 해운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있죠. 자, 중동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그 항로,
그 배들이 다니는 그쪽을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돌아가기가 힘들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갈 수가 없고 멀리 돌아야 되면은 운임을 좀 더 많이 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은 해운 입주 입장에서는 일단은 돈을 버는 거죠. 아니, 길이 멀어지는 것은 해운사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가까운 거리 1km를 간다 했을 때 10,000원이었어. 근데 내가 3km 가면 3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 입장에서는 배에 실어가지고 빨리 가면 좋은데 그 길이 막혔으니까 돈 더 내야 됩니다. 해운주들은 멀리 돌아갈수록 좋죠.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단거리 손님보다도 장거리 손님 한 번 태우는 게 더 훨씬 더 돈이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의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가 2조 원대 지금 넘게 나왔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4,800억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또 앞으로도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증가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운주 쪽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수혜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문제 시점들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주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해운 같이 묶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근데 보통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호전 상태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닌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세는 그다지 썩 좋지 않았죠. 21년도에 많이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지금 5만원짜리가 18,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썩 좋은 추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추세의 전환 포인트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바닥점은 만들어졌습니다. 바닥 저점 라인 때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쪽 지지 라인 때가 일단 15,000원대 이상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포지션만 잘 만들어지면 아주 괜찮을 것 같죠. 자, 지금 추세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2만원대 이상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추세가 조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손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손대기도 어렵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2만원대가 저항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위쪽에서 저항을 받고 주춤거리거나 아니면 아래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쭉쭉 넘어가 버리면 이것도 뭐 나쁘진 않죠. 쭉쭉 넘어간 다음에 조정 들어와서 2만원대 지지선 만들어지면 이 아래쪽 포인트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라인이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2만원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살짝 올라갔다가 멈춰주거나 아니면 조정을 조금 통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번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반등 시 이 저항대 부딪혀서 들어올 때요. 지금 가격대로 본다면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구간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대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돌아서려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렸다가요. 조금 더 이제 이평선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그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2만원 저항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2만원을 넘어서야지만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아래쪽 저점은 잡혔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대원전선, 시노펙스, 키스트, 삼양식품, 그리고 한국전력, HMM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전략들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